5월 27일이었죠. 나스닥 지수가 하루 만에 2.47%, 거의 462포인트 가까이 급등하면서 19,199선까지 그냥 확 치솟았습니다. 네. S&P 500이랑 다우 지수도 같이 올랐으니까 시장 전체가 강하게 반등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 급등 뒤에 상당히 흥미로운 배경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현상의 핵심 동력, 특히 기술주 중심의 움직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상승의 가장 직접적인 불씨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 발표였어요. EU 대상으로 50% 관세를 물리겠다. 이걸 약 한 달 미루기로 한 결정이 나오자마자 시장이 바로 안도했죠. 일단 최악은 피했다, 이런 심리군요. 그렇죠. 당장의 어떤 극단적인 무역 갈등 시나리오는 피했다. 이런 인식이 확 퍼진 겁니다. 하긴 시장이 이 관세 뉴스에 얼마나 민감한지 지난 4월에도 비슷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도 중국의 국가들에 대한 관세 정책 변화 발표하고 나서 나스닥이 확 뛰었었죠. 그러니까 이번 유예 조치에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관세 이슈가 시장, 특히 기술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핵심은 역시 글로벌 공급망입니다. 이게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특히 주요 기술 기업들은 부품 조달부터 생산, 판매까지 전 세계에 걸쳐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세는 이 모든 단계에 직접적인 비용 증가를 가져오고 또 불확실성을 엄청나게 키웁니다. 이번 유예 조치는 이런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어떤 최악의 우려를 잠시나마 덜어준 셈이죠. 그러니까 기업들 마진이 좀 개선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생기고 투자자들은 그럼 다시 좀 더 위험을 감소하고 기술주로 눈을 돌리게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건 기업 수익을 예측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게 또 밸류에이션을 다시 평가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부르는 대형 기술주들이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군요. 테슬라는 거의 7% 가까이 급등했고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도 다 올랐죠. 네, 일제히 강세였죠. 이게 단순한 정책 반응이라기보다는 뭔가 의미가 더 깊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이들 기업들, 특히 테슬라처럼 전기차 배터리나 부품, 이런 복잡한 공급망을 가진 경우는 더 그렇죠. 관세 완화가 직접적인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거다, 이런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엔비디아는 어땠나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AI 반도체 분야에서 워낙 독보적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공급망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기대감, 이게 호재로 작용한 거죠. 특히 중국 관련해서요. 반면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작았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워낙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한 반응이었을 수도 있고요. 결국 이 무역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는 게 이 기술 기업들의 펀더멘털 개선 기대감을 어떻게 자극하는지 그걸 아주 잘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정책 뉴스 외에 거시경제 환경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연준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연준이 전반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좀 신중한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지금 정책 괜찮다, 적절하다, 그리고 관세 때문에 인플레 우려가 있긴 한데 그거 일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한 게 시장에는 어느 정도 안정감을 줬습니다. 금리 안정 기대감 같은 거군요. 네, 특히 기술주에게는 금리 안정이 중요하거든요.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금리가 낮거나 안정적이면 기술주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으니까요. 작년 2023년에도 금리 동결하고 물가 좀 내려갈 때 나스닥 강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시장 반응 속도나 강도를 보면 그만큼 투자자들이 정책 불확실성 해소에 목말라 있었다, 이런 증거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여전히 S&P 500보다 나스닥 상승률이 높다는 건 기술주 선호가 계속되고 있다는 신호일 테고요. 정확합니다. 다만 이게 모든 투자자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기관 투자자들은 이걸 단기적인 호재로는 보지만 그래도 관세 유예 기간 끝나면 어떡하지? 라던가 다른 잠재적 리스크는 여전히 보고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하고는 좀 다르군요. 네, 개인 투자자들은 좀 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 수요가 여전하다는 걸 보면 시장이 완전히 위험자산 가자, 이런 모드로 돌아섰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럼 종합해보면
5월 27일에 당한 반등은 일단 트럼프의 관세 유예 발표가 결정적인 기폭제가 됐고 이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기술주, 특히 그 M7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연준의 비교적 안정적인 입장도 좀 뒷받침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지속 가능성이 문제인데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관세 유예는 딱 한 달짜리 임시 조치잖아요. 그 이후의 정책 방향은 여전히 좀 불투명하고요. 또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거나 예상치 못한 경제 지표가 나오면 연준 태도가 또 바뀔 수도 있고요. 미중 기술 갈등 같은 다른 변수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언제든 다시 부각될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앞으로 시장 흐름이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상승, 이걸 단기적인 정책 뉴스에 대한 반짝 효과로 보시나요? 아니면 여러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기술주 펀더멘털에 대한 시장의 재확신? 이렇게 해석해야 할까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당신이라면 어떤 지표와 뉴스에 가장 주목하시겠습니까?